낙찰 받으신 회원님들, 이 영상 하나로 제가 100만원 아껴드리겠습니다. 낙찰 축하드립니다. 이제 바로 경락잔금 대출부터 알아보셔야 됩니다. 법원에서 받은 대출 상담사 명함으로 연락하고 자서하고 대출 실행하기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이 과정을 그냥 대충 넘기신다면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기존 경락잔금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대출 상담 이후 자서를 하고 나면 잔금일 일주일 전쯤 법무비 견적서를 보내주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등기 비용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런데 잔금일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에 이제 와서 대출 상담을 새로 받자니 연체이자 내는 돈이나 자서할 때 들어갔던 수고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는 제가 50만원짜리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암호 같은 법무비 견적서를 해석하는 법, 과잉 청구된 비용 할인받는 법, 그리고 진짜들만 알고 있는 꿀팁 몇 개까지 이 영상에서 모두 공개합니다. 먼저 왜 경매 법무비가 유독 비싸게 책정되는지 그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일반 매매와 달리 경락잔금 대출은 은행과 협약된 법무사가 등기 업무를 전담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 상담사의 마케팅 비용이나 운영비가 법무사 수수료의 항목으로 간접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아는 법무사로 그냥 바꾸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수억 원대 대출금을 내어주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되는 거죠.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등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은 고액의 책임보험에 가입된 협약 법무사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외부 법무사에게 돈을 맡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지정된 법무사를 써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견적서의 숫자를 정확히 읽고 협상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혼자 보면 어려운 법무비 견적서,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법무비 견적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법무비는 공과금과 보수료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먼저 공과금입니다. 공과금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인지세, 증지세, 말소등기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국민주택채권 할인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공과금은 법무사의 수수료가 아니라 국가에 납부하는 실제 비용이라 조정이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다음은 보수료입니다. 보수료는 기본보수, 가산보수, 기타보수 등으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기본보수는 법무사협회에서 정한 보수표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제 각각의 항목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금액 내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법무사님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청구된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조정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자, 실제 견적서를 보면서 각 항목이 무엇인지 얼마가 적당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등기 시점의 주택수, 취득지역, 낙찰가 등 법적 요건에 맞춰서 정해지는 것으로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꿀팁을 드리면 취득세는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요, 할부 납부도 가능합니다. 법무사님께 가상계좌를 받으시고 취득세는 제가 납부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시고요. 카드 할부를 통해서 처음 들어가는 비용도 줄이시고 카드사 포인트 혜택까지 챙기신다면 일석이조입니다. 두 번째,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농특세는 전용면적 8호 초과인 경우에만 발생하는 비용으로 전용면적 8호 이하인데 발생했다면 삭제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수입인지입니다. 대출액 1억에서 10억 기준 총 15만원이고요. 은행과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7만 5천원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증지대입니다. 증지대는 등기 신청 수수료로 부동산 하나당 15,000원입니다. 다섯 번째, 말소 등기 비용입니다. 등록면허세나 지방교육세 이렇게 적혀있기도 한데요. 말소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등기 하나당 건당 7,200원입니다. 경매물건 특성상 등기부등본이 지저분하고 말소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건당 2만원 이하로 요청하시고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말소가 5건인데 말소 비용이 25만원이라면 여기서 세금 36,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1만 4천원을 수수료로 추가로 더 내시는 겁니다. 마지막은 국민주택채권 할인금입니다. 초보분들께서 견적서를 보셨을 때 가장 혼란스러운 항목이 이 국민주택채권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주택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등기를 할 때 법적으로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채권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서 보통은 사자마자 바로 은행에 되파는 즉시 배도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금액 차이, 할인료가 발생하고요. 이 할인료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셔야 하는 비용입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료는 근저당 설정 시에 한 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한 번 발생합니다.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매매사업자를 운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근저당 설정 시에 내는 국민주택채권 할인료가 면제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별표 1에 있는 8번을 보시게 되면 중소기업이 운용자금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른 채권은 매입해야 되지만 은행 대출로 인해 생기는 근저당권 설정 채권은 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대출 5억 기준 약 50만 원의 현금을 즉시 아낄 수 있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채권 할인료가 항목에 나와 있다면 법무사님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삭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낙찰권에서 경락잔금 대출을 받으시면서 돈을 내신 기억이 있다면
그때 거래하셨던 법무사에게 꼭 연락하시고 이 항목이 삭제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환불 신청, 환급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공과금에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전부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보수료에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료 중 기본 보수는 인터넷에 법무비 계산기를 검색하신다면 손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 보수 이외에 가산 보수를 과하게 좀 잡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런 건데요. 한 번은 보수료에 교통비를 50만 원 잡으신 사무장님 계셨는데 제가 전화를 드려서 사무장님 이건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정을 해서 10만 원으로 깎았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사무장이 영업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고 래퍼비라고 일종의 소개비 같은 것들이 여기 가산 보수에 녹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처럼 대출이 어려운 시기에 소개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노고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과한 부분은 반드시 할인을 요구하시고요. 어느 정도 할인 요구를 받을 것을 예상하셔서 높게 금액이 책정되기도 하니 꼭 말씀을 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보수료에서 추가로 써여져 있는 항목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비 및 일당, 식대, 원인증서 작성료, 취득세, 신고대행료, 재증명, 발급비용, 말소등기, 대행보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중복 청구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자세히 알고 할인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비 및 일당, 식대입니다. 법원이나 구청을 방문하는 교통비 명목으로 추가 보수를 받아가시는데요. 물론 등기 장소가 멀다면 당연히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광주광역시에 있는 법무사가 부산으로 가야 된다면 당연히 돈을 더 드려야겠죠.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법원을 가는데 교통비를 20만 원 더 달라고 하시는 것은 조금 너무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원인증서 작성료입니다. 경락잔금 대출 납부할 때 필요한 원인증서는 내각 허가결정 정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지 1,000원이면 다시 받을 수 있고요. 별도로 작성하는 것 없이 그냥 제출하면 되는 서류로 원인증서를 작성한다. 이걸로 10만 원을 더 받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취득세 신고대행료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답답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취득세 신고는 등기 업무에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신고대행료를 또 달라고 하십니다. 뭐 위텍스나 이런 걸로 이미 보수료를 지급을 했는데 여기서 10만 원, 20만 원을 또 청구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요? 네 번째, 재증명 발급 비용입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라고 해봤자 뭐 대장, 초본,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 이 정도입니다. 무료이거나 인지 1,000원이면 가능한 서류인데 이걸 묶어서 또 10만 원을 청구하시는 것은 너무 과합니다. 꼭 서류 발급 영수증을 달라고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소등기 대행보수입니다. 아니 아까 전에 한 건당 2만 원, 공과금 7,200원을 제외하고 건당 12,800원 보수료로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말소등기 대행보수를 건당 4만 원씩 더 달라고 하시면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저렇게 안 하는데 나는 방리담회 할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면 꼭 연락 주세요. 저희 학원과 제휴를 해서 저희가 물건을 다 몰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꿀팁 2가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서를 여러 군데 복수자서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대출계약 철회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출계약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언제든 계약을 철회하고 서류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비슷한 금융기관 최소 2군데 동시에 자서를 진행하십시오. 어차피 연차를 쓰고 자서를 해야 되는데 2군데 자서를 같은 날로 잡고 하루를 쓰시면 됩니다. 각각 견적을 받으시고요. 법무사 측에 현재 자서한 곳에 대출금리, 한도, 중도상환 수수료, 부가 서비스 여러 가지들이 비슷해서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 하나의 세팅으로도 50만 원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도명령 서비스 제한을 거절하십시오. 과잉 청구된 비용에 대해서 조정을 요청하시면 아니 저희가 인도명령도 서비스로 해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단호하게 인도명령은 제가 셀프로 할 테니까 견적에서 빼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인도명령은 전자소송으로 셀프 신청하시면 5분이면 끝나고요. 경매를 오래 하시려면 전자소송과 친해지셔야 되는데 이때 가장 쉬운 인도명령 셀프 신청부터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낙찰 이후 바로 진행되는 절차인 대출 실행에서 어떻게 비용을 줄이는지 꿀팁들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메모하시고 여러 번 반복 시청하시고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공유를 해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퇴근 후 반자동 경매 평공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